어머니, 방금 점심 드셨다고 했는데 또 밥 달라고 하세요? 예, 나 오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어머니,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한겨울이잖아. 바깥이 얼마나 추운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보다 치매를 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했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최명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치매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5세 이후는 뇌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치매가 10년 일찍 찾아올 수도 10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치매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 추억을 함께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21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63%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고혈압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입니다. 제 환자 73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내가 돌아가신 후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참석하던 동창회 모임에 더 이상 가지 않으셨고 매주 만나던 이웃들과의 바둑 모임도 귀찮다며 줄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뒤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이미 경도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그분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 것입니다. 제가 만난 85세 환자 중에는 매주 바둑 모임에 참석하고 합창단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지 기능은 75세 환자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두뇌의 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이 들어 방해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가족 간의 대화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회적 자극이 됩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많은 센터에서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춤, 노래, 그림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셋째, 취미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배우면 소통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산책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에 있어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나이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지요입니다.
하지만 이는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러시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위험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약물보다도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환자 중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며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은퇴 후 2년 만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전까지는 정말 명석하셨는데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 환자 중 정말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3세 이화진 할머니는 75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주 3회 수영을 시작하신 후 5년이 지난 지금 인지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해마의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첫째,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숲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물의 저항은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수중에서의 균형 잡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요가와 같은 마음, 몸 운동은 균형 감각, 유연성, 집중력을 동시에 상시킵니다. 이런 운동은 특히 전두엽의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댄스는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동작을 기억해야 하므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춤을 추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6%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요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 2,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 30분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중간 강도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나이가 들었으니까라는 말로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세 노인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 5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머리쓰기 중단 즉 뇌사용 중지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이 말은 신경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치매 전문의로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은퇴와 함께 뇌를 사용하는 활동도 은퇴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새로운 기술 습득,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TV 시청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병국 선생님은 35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활발한 정신활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이제 쉬고 싶다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TV 앞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분은 단기 기억력 저하와 언어 유창성 감소로 저를 찾아오셨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TV 시청은 수동적인 활동으로 뇌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 위험이 21%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될까요? 첫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외국어, 악기 연주,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뇌에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새로운 언어를 배운 노인들은
해마의 크기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둘째, 독서와 토론입니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내용을 토론하는 것은 언어 영역과 사회적 인지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독서 모임에 참여한 노인들은 1년 후 언어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셋째, 창의적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의 창의적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창의적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73% 낮았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 활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화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은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중요한 인지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뇌운동 처방전을 써드립니다. 매일 30분 이상 적극적인 인지 활동, 주 3회 이상 새로운 것 배우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혀 새로운 경험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대부분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향상됩니다. 늙어서 뭘 배우냐는 말은 신경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뇌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TV 앞에서 수동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며 더 풍요롭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영양 불균형과 편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뇌가 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산소와 영양분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는 고성능 엔진과 같아서 고품질의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65세 이후 많은 분들이 식사의 질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미각과 후각의 변화, 치아 문제, 소화 기능 저하,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 장보기와 요리하기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 환자 71세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먹는데 뭐가 중요하냐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라면, 빵, 과자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약 1년 후 그녀는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고 검사 결과 심각한 비타민 결핍과 함께 경도인지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가 뇌 건강에 중요할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러시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노인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60% 낮았습니다. 둘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컬러풀한 과일과 브로콜리, 시금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합니다. 시카고의 러시 대학 연구에서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저하 속도가 평균적으로 7.5년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비타민 B입니다.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추어 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B 비타민은 통곡물, 녹색 잎채소, 콩류, 육류, 계란 등에 풍부합니다. 넷째,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실외 활동 감소,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 저하로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루 15에서 20분간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며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연어, 참치, 고등어, 계란 노른자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뇌 조직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필요량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견과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간과되는 영양소입니다.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반면 뇌 건강에 해로운 식품도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 트랜스 지방, 과도한 소금, 가공식품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뇌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등이 과다 섭취는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에는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가족 관계의 변화, 상실감, 노화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고 만성화될 때 발생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MRI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해마 크기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예숙 할머니는 남편 상실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으나 제가 제시한 심리 상담과 명상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의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산책은 숨 목욕 효과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넷째,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활동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삶의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다섯째, 웃음과 유머입니다. 웃음은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으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든 사람은 강해야 한다 또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닌 정신적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65세 이후의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수면은 뇌가 자기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됩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이 줄어들며 낮에는 졸리다가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수면 주기 역전 현상이 흔합니다. 74세 강명희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낮에는 TV 앞에서 계속 졸다가 밤에는 한숨도 못 잔다며 내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단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고 주의력과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정화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TV를 멀리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둘 다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수면은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좋은 뇌 건강의 기초임을 기억하세요. 7번째 최악의 습관은 알코올 과다 섭취와 흡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 건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마음껏 즐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알코올 섭취를 늘리거나 이제 와서 끊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흡연을 계속합니다. 제 환자 71세 오진석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고 40년간의 흡연을 지속했습니다. 3년 후 심각한 기억력 저하로 진료 결과 알코올 관련 인지장애와 미세혈관성 뇌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이라도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 알코올 남용은 치매 위험을 78%까지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뇌 혈류를 감소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2배 높이고 인지 기능을 평균 10년 더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알코올과 담배를 함께 사용하면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두 가지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 알코올 섭취를 주 7잔 이하로 제한하고 주 2일 이상은 금주하세요. 65세 이후라도 금연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금연 보조제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건강한 대안운동, 취미활동, 명상을 찾으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68세에 40년간의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모두 끊었고 1년 만에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며 수면 부족은 알코올 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뇌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의 영역을 개선하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면 수면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사회적 관계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75세, 심지어 85세에도 건강한 습관으로의 전환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와 함께 산책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일까요? 작은 시작이라도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치매 없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